이야기하다 보니까요, 제가 사실 첫 번째부터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확인을 안 하고 갔습니다. 아, 네. 우리 짱그레님의 기본 스펙이 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만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제가 정확하게 스펙을 말씀드리면 이제 어학 능력은 네. 토익 930점. 아, 높네. 토익 스피킹은 레벨 6이에요. 사실 이거 네네. 정도면은 사무직 어떤 사기업에서는 좀 경쟁력이 부족한 스펙이잖아요. 거기다가 저는 한국사랑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 정도 있었는데 사실 스펙적으로는 공기업을 준비하기에도 알맞은 스펙은 아니거든요.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스피킹 점수 좀 높은 점수라든지 이런 게 네.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스펙을 거의 활용을 못했다고 봐야죠. 네. 지금 요즘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공공기관 인턴이에요. 네. 공공기관 인턴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되게 쌩한 질문인데. 이거는 되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네. 게 인턴을 하냐 안 하냐가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 측면은 인턴이 해당 회사에 지원하는데 직접적으로 가점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네네. 뭐 이런 가점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야겠죠. 네. 근데 저는 이 측면은 굉장히 소수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회사를 가고 싶은데 이 회사 인턴을 무조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게 내가 금융공기업을 가고 싶은데 에너지공기업 인턴을 해도 될까? 이런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 두 번째 측면은 바로 이제 직무 적합도에 대한 측면이거든요. 이제 공공기관이 제가 분석해 봤을 때 블라인드 채용이랑 NCS 기반 채용으로 들으면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 나이도 못 보고 영어 성적이라든지 뭐 학벌 다 못 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내일부터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바로 요약된 게 이제 뭐 직무 기술서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직무 기술서에 보면은 그 직무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에 졸업해서 그냥 바로 지원을 했을 때 뭐 동아리 경험이라든지 뭐 학회 경험 이런 거를 얘기했을 때 점수가 높을지, 아니면 내가 사기업에서 다니고 왔거나 아니면 적어도 인턴을 했을 때 면접관들한테 어필이 될지는 완전히 전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턴이 왜 이렇게 각광받는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희 대졸자 입장에서는 막 24, 5살에 당장 일을 할 곳이 사실 지금 없잖아요. 네네. 근데 그나마 공공기관 인턴이 직무 적합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제가 사실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그런 직무 경험이 압도적이라고. 왜냐면 그거는 면접장에 가서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인턴은 최대한 뭐 학기 중에라든지 아니면 취준 초기에 해두시는 게 정말 나중에 큰 도움이 돼요. 이게 있다고 해서 아주 큰 가산점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없을 때 내가 이 인턴의 경험이 없는 거를 다른 부분으로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채워 넣는 과정이 정말 고통스럽고 무기력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인턴은 할 수 있으면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되게 좋은 말씀이에요. 딱 그 표현 맞는 것 같아요. 있으면 그렇게 크게 가점이 네. 되거나 뭐 그 두각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없을 경우 갑자기 쌓여지는. 그렇죠. 자, 이게 자기소개로 넘어갈게요. 네. 공기업 자기소개 보면은 조금 좀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네.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항상 느낀 게 소재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무에 대한 소재가 솔직히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부러웠던 점이 경험 및 경력 기술서가 저는 오히려 자기소개서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경험 및 경력 기술서는 되게 구체적으로 내가 했던 활동이라든지 기간, 성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적을 수 있는 반면에 자기소개서는 되게 이렇게 풀어 쓰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사기업에서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읽어보시고 검토를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공기업에서는 자기소개서가 이제 서류 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대충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그랬고. 근데 공기업 자기소개서는 무조건 면접관의 눈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전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당연히 가독성이겠죠. 어떻게 가독성을 좋게 만드는지가 중요하고요. 사실 소재는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자기소개서를 최대한 가독성 있게 적고, 사실 저는 오히려 그런 핵심 경험 같은 경우는 경험 및 경력 기술서가 훨씬 더 중요하게 역할을 한다고 봐서요.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경험 및 경력 기술서도 이렇게 개조식으로 이렇게. 저는 쓰죠? 무조건 네. 개조식으로 썼습니다. 여러분 네. 혹시나 그거를 이렇게 스토리 줄글로 쓰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줄글로 써져 있는 걸 이렇게 다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하루에 100명 이렇게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개조식으로 적는 게, 그리고 본인이 많은 경험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 막 2천자, 1000자가 생각보다
짧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거기에 좀 꽉꽉 채워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한 문장씩 딱딱딱 해서 개주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면접에서는 가장 기억 남는 질문이 있었을까요? 사실 제가 면접의 합격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고 근데 이해가 안 되네. 왜 낮죠?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네. 물론 뭐 지금이 조금 더 이제 나아졌을 수도 있지만 제가 그래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제 네. 정말 컨설팅을 받아봐야 되나? 내가 뭐가 잘못됐지? 학교에서 진행하는 뭐 캠프들을 가봐도 너무 압도적으로 점수 네네. 차이가 나요. 네네. 그러면 내가 지금 면접장에서 나오는 퍼포먼스는 문제가 그렇게 없는데 뭐가 문제일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그거예요. 뭐 슈퍼스타 K라든지 어떤 네. 경연 프로그램을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1라운드 이럴 때 굉장히 잘한 사람 있잖아요. 굉장히 정말 임팩트 있게 사람들한테 각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2라운드, 3라운드에 올라왔을 때 3라운드에서 그 각인이 되는 친구가 조금 컨디션 안 좋아서 못했어요. 네네네. 그리고 다른 친구가 갑자기 급부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라운드에서만 보면 당연히 급부상한 친구를 뽑아야 되는 게 맞죠. 네. 근데 보통의 그 이제 경연에서 그 면접관들이 이 후광 효과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뽑아요. 왜냐면은 이분이 보여준 게 있고 앞으로 보여줄 게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착안을 해서 내가 면접에서 답변을 고치는 것보다 저는 더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점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한 금융공기업에서 면접관 분이 인사팀장이라고 하셨는데 네. 저한테 그 질문을 하셨어요. 짱그레 지원자님께서는 뭐 저희 회사 인턴을 하셨냐? 뭐 왜 이렇게 기업에 대해서 내부적인 정보를 잘 알고 준비를 했느냐 했을 때 인턴 안 했다고 했습니다. 인턴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아는 사람이 있느냐?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했냐 했을 때 제가 그때 이제 좀 카운터 펀치를 친 게 아까 말씀드린 제가 어떤 직무 경험이라든지 자격증 그리고 어떤 뭐 성적, 영어 성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지원자들에 대해 열세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KSA라고 표현하는데 네네네. 지식기술 태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 직무기술사에. 그러면 저는 태도적인 측면을 다른 분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 사실 제가 대학생 때 게으르게 살았다.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고 제가 이 면접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뭐 지사도 여러 군데 방문을 해서 인터뷰를 해보고 전화 기록에 한 최근 50동은 다 해당 기업 현직자들이었다. 그렇게 수소문을 하면서 어떤 게 일하는 데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고 다니고 그런 식으로 많이 인사이트를 얻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면접에서 답변을 잘할 수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준비했던 그런 가고 싶은 부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면접관 분들이 소름 돋게도 제가 가고 싶은 부서의 부장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가고 싶었던 이유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해석을 가지고 한 거죠. 그때 느꼈던 게 이제 면접에서 내가 이 정도면은 완성이 됐다라고 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되게 심도 있게 준비를 하셨네요. 근데 웃긴 게 최종면에서 탈락했어요. 이게 그런 게 사실 이게 네. 정말 공공기관이 그 채용 프로세스라는 게 정말 다양하고 네. 정말 그 어떤 변칙적인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합격, 내가 잘했다고 해서 합격을 하는 게 아니고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합격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면접 전체를 놓고 팁을 준다면 면접 준비는 좀 어떻게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1차 면접이 있고 2차 면접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1차 면접은 지식에 대한 어떤 회사에 대한 어떤 조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사전 네. 조사를.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철칙이 기출문제 위주로 준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급하게 스터디 준비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 100가지 질문 뽑아가지고 서로 막 피드백해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게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대신에 핵심 질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라든지 네. 내가 왜 이 회사에 들어와야 되는지 그리고 장점, 단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가 되고 그 나머지 질문을 준비해야 되는 거지 결국에는 수정 하다가 마지막 날에 수정한 걸로 대충 들고 자기소개 한단 그쵸. 말이에요. 네. 그게 아니라 본인이 정말 일주일치 시간이 있으면은 일주일 동안 자기소개를 내가 여기서 제일 잘하겠다라고 콘텐츠랑 그런 어떤 뭐 딜리버리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을 날카롭게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조사 같은 걸 하실 때도 보통은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글들을 이제 긁어서 자료를 만들거나 보도자료 위주로 많이 하세요. 물론 그것도 기본적으로 해야겠죠. 근데 저는 이 회사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그 면접에서 좀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 질문을 드린 게 우리 회사에 어떤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고 생각했을 때 보통 지원자들은 그냥 되게 뭐 재무적인 이슈라든지 네네. 피상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내가 경영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이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이 본 기업의 채용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향 5년 동안 전 직원의 50%를 차지하는 인원을 신규 채용을 할 예정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저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새로운 세대들이 대거 유입됐을 때 내부적인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하다고 봤어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친구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기업 조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기출 문제 위주로 하지 말고 핵심 질문을 잘 준비하고 두 번째가 이제 경영자의 마인드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차별을 하는 게 이제 1차 면접에 대한 실무지 면접이죠. 네네. 실무지 면접에 대한 좀 예시고 임원 면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너무 날카롭게 준비를 하면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임원 면접은 되게 너무 이게 사실 관상 면접이라고 하고 되게 네네. 어렵잖아요. 네. 근데 저는 거기서 하나의 팁을 얻은 게 제가 임원 프로파일링이라고 좀 명명을 했는데 보통 임원 면접을 보게 되면은 그 어떤 공기업의 상임이사라든지 비상임이사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근데 이분들은 대부분 언론에 노출이 돼 있어요. 네네. 보도자료에. 예를 들어서 보도자료 치면은 사진에 뭐 왼쪽에서 두 번째 누구다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이사진들의 목록을 사진을 붙이고 이 사람이 사장,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이 이사, 뭐 본부장 이런 식으로 다 사진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 적었죠. 그게 적으면은 내가 장점이 있는 게 이제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사진을 한번 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유한 상황에서 이제 면접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야, 완전 철저하게 준비했네요. 철저해야죠.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게 임원 면접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사람들이 가서 긴장을 해서 본인의 영역을 발휘 네. 못하는 게 거의 90%잖아요. 그러면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가 임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프로파일링해서 예를 들어서 이 임원이 이 업무를 맡고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투자에 대한 업무를 네네네. 맡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그거를 투자에 대한 얘기로 답변하는 거죠. 아, 뭐 이렇습니다. 뭐 투자적인 네네. 측면에서는 이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임원의 맞춤형으로 질문을 이제 준비하다 보면은 그 임원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제 얘는 도대체 뭐지? 저는 그걸 노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쵸. 저는 다른 부분이 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그 면접관들을 소름 돋게 해야 되고 아 이게 정말 그 한 명이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그 뽑는 사람이 저여야만 했거든요. 저는 정석적으로 합격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던 부분이 좀 있죠. 그러면 3개월 만에 된다. 네, 그렇죠. 근데 진짜 철저하게 준비하셨네요. 내가 진짜 합격하려면 뭐를 먼저 해야 될까? 왜냐면 이게 진짜 기회가 몇 번 없어요. 저도 최종 면접을 한 뭐 5번 정도 갔지만 이 5번이라는 게 뭐 1년에 뭐 한 2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이런 부분은 본인이 정말 그 면접을 물어뜯는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어떻게 보면 플러스 알파적인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네. 조금 오해하실까 봐. 그럼 아주 기본적인 것들도 충분히 튼튼하게 준비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지원 동기라든가 왜 네. 뽑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준비를 해나갔어요? 아주 기본적인 거. 장단점 같은 경우는 실제 취준생들이 장단점 잘 말 못해요. 그런 것들 어떻게 좀 준비를 하셨나요? 일단은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단점에 대해서 몰라요. 예를 들어서 네. 저는 이제 면접 스터디 할 때 그렇게 물어봐요. 이제 제가 좀 압박 면접에 대가거든요. 그러면은 지원자들은 단점을 물어봐요. 네. 그럼 단점을 하나를 준비를 해요. 네. 그럼 그거 말고는. 그러면 그때부터 대답을 못 하기 시작해요. 그쵸. 그러면 이 사람은 단점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저는 면접에서 가장 이제 좋은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진짜 본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야 돼요. 그냥 막 이렇게 노우라는 게 아니라 본인의 장점을 그대로 보여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면접 스터디 하기 전에 사실 이런 거는 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지원 동기는 내가 필기 시험에 합격한다고 해서 지원 동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왜 이 산업군을 준비하고 이제 그리고 공기업에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이제 저는 최악의 지원 동기라고 생각하는 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지원했다. 만약에 제 후배였으면은 바로 뭐 요새 뭐 그렇게 가짜 사나이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엄청 뭐라고 했을 거예요. 인성에 문제 있어. 문제 있어 했죠. 정말 지원 동기에 문제 있어 이렇게 네.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 준비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온다는 것 자체도 면접관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 이건 최악의 답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진짜 본인이 왜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딥하게 한번 보세요. 본인 내면까지. 나는 누구고 나는 어떤 장점이 있고 내 장점을 직무적으로 승화해서 이 기업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이것만 사실 핵심적으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직무 경험이 없지만 저는 야구 쪽에 관심이 많아서 뭐 야구 기자도 했고 심판도 했고 야구 선수도 해봤고 야구 심판 됐어요? 네 야구 심판 약간 느낌 있어요. 네네 로버트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네. 저는 야구라는 어떤 스포츠에 대해서 네. 다양한 역할을 해봤다. 저는 어떤 한 가지에 대해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멀티플레이어적인 역할, 이제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멀티플레이어적인 능력이 이 공기업의 직무 순환하는 거에 딱 들어맞는다. 이런 식으로 말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사실 이게 뭐 100% 되진 않지만. 괜찮은데요? 근데 네. 이런 식으로 준비를 안 하고 보통은 제가 뭐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언제부터 스터디를 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죠. 정말 본인만의 스토리를 지원 동기로. 왜냐면 본인의 그 솔직한 지원 동기가 있어야지 면접 때도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딱 어차피 외워서 얘기할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정말 스터디를 본인에 대해서 하세요. 그거는 면접 준비할 때 말고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부터 취업 준비를 할 때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축적된 게 어느 기업에 붙더라도 이건 지원 동기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뭐 이 금융 공기업과 에너지 공기업이 있으면 내 장점을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니까 이 기업마다 지원 동기를 만드는 거는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범용으로 만드는 게 효율적이죠. 맞아요. 범용으로 만들고 이제 산업군에 대한 거 조금씩 하나 변용을 해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진짜 근데 한 60개 쓰신 분 만나니까 다 답이 나오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다양하게 지원해보다 보니까 이제 그 면접 캠프에서 저한테 그렇게 누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원자들을 보면은 다 스펙도 좋고 준비해오는데 본인이 진짜 왜 뽑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정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절실함이라는 게 뭐 가서 막 손을 떨고 막 엄청 그 절실한 표정을 보이는 게 절실한 게 아니라 정말 그 본인이 왜 여기 와서 정말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말을 정확하게 하는 게 전 절실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만만하게 준비를 하지 마시고 지원 동기, 그다음에 뭐 장단점, 그리고 자기소개 이런 것들은 정말 계속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디벨롭 시키면서 네, 스터디 때 준비하면 저는 거기서는 좋은 건 못 나온다고 생각해요. 네. 스터디에서 대인 적이 있으신가요? 스터디가 제가 정말 스터디를 좋아해요. 네. 저는 솔직히 그런 거였어요. 제가 준비 다 해놓고 네. 스터디는 그냥 이제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솔직히. 아. 네. 그리고 저는 스터디에서 얻었던 것보다 항상 네. 가르쳐 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가 막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이런 부분의 면접 어떤 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제공하는 입장이었고 제가 항상 조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부담이 없어요. 그냥 뭐 스터디가 모이면 하는 거고 뭐 안 모이면 안 하는 거고 혼자 네.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네. 예, 감사합니다.